Hello everyone, Julian here.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do type 동사.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사 3개가 남았죠? make, let, help. 이 세 동사는 낯이 익지만 다른 동사들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세 동사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동사 make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make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다 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 의미로 먼저 예문 살펴볼까요? 자, 뭐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만든다는 건 뭐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 만드는 게 뭔지가 동사 뒤에 나와야겠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요리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커피 좀 만들게 라는 의미로 I'll make some coffee. I'll make some coffee. I'll make some coffee. 예, 여러분이 만드는 대상들을 다 이 make 뒤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ke coffee, 뭐 make a cake 이런 음식이 와도 괜찮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여러분이 뭐 조립을 해서 만들던 뭐 만드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뭔가를 만든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만들어서 이걸 누굴 줄 수도 있잖아요. 즉 누구한테 뭐를 만들어 주다. 우리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나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죠? 내가 누구에게 뭐를 만들어 준다. 누구에게 내가 뭐를 해주는 거잖아요. 자,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죠? 누구에게 뭔가를 만들어 주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give A, B가 떠오르셔야겠죠? 자, A에게 B를 주다.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give A, B 구조 얘기 드리면서 제가 give와 그의 친구들 이렇게 얘기했었을 겁니다. 이런 give A, B와 같은 give처럼 give A, B 이런 구조를 따라가는 동사들이 있다고 얘기 드렸어요.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give의 친구들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make도 give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 라는 의미로 쓰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쓸 거면 give A, B처럼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아침 식사 만들어 줄게 라고 한다면 I'll make you breakfast. I'll make you breakfast. I'll make you breakfast. Make you breakfast. Make A, B. 너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I'll make you breakfast. 그냥 뭔가를 만든다 할 때는 그냥 make something. 근데 그걸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는 경우에, 누구에게 만들어 주는 경우라면은 그 누구가 make 다음에 온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 make는 이 만들다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표현이 함께 쓰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언제나 만들다가 되진 않아요. 이 만들다는 개념이지 언제나 나오는 해석의 패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일반적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닌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든다는 건 이거 뭔가를 막 이렇게 해서 없던 게 생겨난 거잖아요. 예, 커피가 없었는데 내가 이제 커피 원두를 갈고 뭐 내리고 어떻게 해서 짠 하고 커피가 나온 거잖아요. 재료를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하니까 딱 아침 식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없던 뭔가가 나오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자, 이게 어떤 make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꼭 만들다라고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런 개념이 있다면 make가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전화하다. 전화하다라는 의미로 동사 call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덩어리 표현으로는 make a phone call, make a call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만들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이얼을 뭐 누르고 저저저거 해가지고 통화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우리도 왜 그런 통화 기록들이 모여서 요금이 나오는 것처럼 통화가 한 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없던 뭐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다 make a phone call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Can I make a phone call? Can I make a phone call? Can I make a phone call? 예, 우리 call도 쓰지만 영어에서는 일상 대화에서는 이런 덩어리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덩어리 표현을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특히 자, 이렇게 make a phone call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이 표현을 좀 더 많이 이제 응용해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call보다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좀 잠깐 얼른 전화 한 통만 할게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같이 무슨 회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좀 급해요. 제가 잠깐만 통화 하나 할게요.
얼른 통화하는 거잖아요. 재빠르게 얼른 통화 한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그냥 call을 쓰면은요. Can I call quickly? 틀리지는 않는데 이렇게 많이 쓰는 형태는 아닙니다. 영어는 이렇게 동사에다 부사 더하는 이런 형태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우리만큼. 그들은 명사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make a phone call을 사용하면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make a quick phone call. 이러면 이게 정말 잠깐 이렇게 전화하는 게 돼요. Can I make a quick phone call? 이러면 정말 바쁘거나 이런 와중에 제가 잠깐 빨리 얼른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게 훨씬 더 call quickly 보다는 make a quick phone call 이쪽이 훨씬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또 요즘은 뭐 이런 구분들을 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국제 전화를 하다 이렇게 할 때 call을 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call internationally 이래야 되나요? 벌써 좀 어색해지거든요. 근데 make a phone call을 쓰면 그 call이 지금 명사로 쓰이고 동사가 make니까 call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주면 돼요. make an international phone call. make an international phone call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make an international phone call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국제전화 하다가 되는 겁니다. 즉 이런 덩어리 표현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확장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거예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또 이런 얘기도 조금 드려놓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이후에 또 이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영상에서 제가 또 본격적으로 많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make할 수 있는 표현. 우리는 실수를 하다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요, 하다라고 해서 이 do 쓰지 않아요. make를 씁니다. make a mistake입니다. 이 실수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없어도 될 어떤 이런 여러분의 흑역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make a mistake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내가 실수를 했네. I made a mistake. I made a mistake. I made a mistake. make는 irregular verb,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make는 made로 바뀝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 I made a mistake.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결정을 하다라고 할 때도요. 우리 make를 씁니다. 하다지만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한 끝에 딱 없었던 결정된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make a deci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또 decide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살펴봤던 동사이기도 하고요. decide도 많이 쓰입니다만 이 make a decision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make a phone call처럼 어떤 decide를 하는 어떤 그런 문장에서 좀 꾸며주는 말이 나올 때 make a decision을 응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심해서 신중하게 결정해라 라고 할 때 decide carefully 라고도 할 수 있지만 make a careful decis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얼른 결정해 라고 할 때 아까 제가 make a phone call 할 때 quick 썼잖아요. decide quickly 안 쓰이는 건 아니겠지만 이거보다는 make a quick decision 요거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make a decision 이 표현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결정해야 돼. You need to make a decision. You need to make a decision. You need to make a decision.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이 make가 이렇게도 쓰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뚝딱뚝딱해서 어떤 뭐 커피나 아침 식사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결정이나 통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들거나 어떻게 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우리도 만들다라고 하듯이 뭐뭐하게 만들겠어 뭐 이렇게 말하듯이 영어에서도 make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You make me happy. You make me happy. 노래도 있죠.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들어보셨을 거예요. You make me happy.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네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자,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 먼저 얘기합니다. You make me.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 어떤 상태가 있으면 그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You make me happy.
뭐 나를 슬프게 만든다 그러면 you make me sad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뭔가 뭐 사람이 아니라 뭔가가 나를 뭐 정말 짜증나게 만든다, 뭐 어떡하게 만든다, 뭐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또 뭐뭐 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걔는 나를 웃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친구예요. 그래서 나를 항상 깔깔깔깔 웃게 만든다 이러면 일단 그와 나의 상호작용 먼저 he makes me. 그 다음에 내가 웃는 거잖아요. 웃는다라는 laugh라고 하는 동사가 와야 되는데, 자, 우리 보통 이렇게 앞에 기본 문장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를 추가로 할 때는 동사를 추가로 할 때 쓰는 접착제 to를 썼습니다. 그런데 make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동사가 그냥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하는 동사들의 좀 문장 구조가 사용 방법이 다른 동사들과 좀 달라요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make가 바로 그런 좀 특이한 그런 동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laugh가 그대로 옵니다. 걔는 나를 웃게 만들어. He makes me laugh. He makes me laugh. He makes me laugh. laugh가 그대로 옵니다. to 안 써요. ing 안 써요. 그냥 laugh 그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 B의 형태인데 A가 이제 명사라면 B가 동사 모양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A가 B하게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He makes me laugh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 것 중에 또 어떤 문장을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 make는 이렇게 만들다, 우리말도 이렇게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약간 좀 강제성이 느껴지죠? 예, 맞습니다. 이 주어가 원치 않거나 주어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만든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뭐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이 make가 많이 쓰입니다. 즉,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걔가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억지로 그런 거다. 나는 원치 않았는데 걔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He made me. 일단 상호작용 먼저. 그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He made me. 그다음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거를 이제 했다라는 의미로 do it을 쓴다면 그대로 He made me do it. He made me do it. He made me do it. 사실 영화 같은 데서 종종 볼 수 있는 문장이에요. 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걔가 나를 그렇게 시킨 거예요. 억지로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란 말로 He made me do it. He made me do it. 예, 이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make 다음에 누구,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형태를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 익히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예문을 통해서 이런 문장 구조를 여러분 입에 자리 잡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동사로 넘어갑니다. 다음 동사는 let입니다. Let's go 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let의 의미를 떠나서도 Let's go 하면 여러분 가자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고, 그 통해서 Let's 동사 하면은 뭐뭐 하자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 let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는요, 뭐뭐 하게 놔두다 또는 뭐뭐 하게 허락하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도 이제 우리가 문장을 좀 접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Let's go만큼 또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자기소개할 때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자, 이 문장 많이 써보신 분들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할 때 쓰는 말인데 바로 이 let이 누군가가 뭐뭐 하게 허락하다, 하게 해주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Let me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let me 동사하면 제가 뭐 할게요 란 말이 돼요. 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니까 제가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내가 내 소개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Let me introduce myself 이렇게 하게 돼요. 또 그런 식으로 또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Let me know입니다. Let me know. Let me know. 나를 알게 해달라란 얘기니까 알려달라란 얘기가 됩니다. 알려주세요란 말로 Let me know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let me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러분이 let's more 해서 뭐뭐 하자라는 의미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let me 동사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요건 좀 따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Let me see. Let me see. 이 let me see는요, 내가 나로 하여금 뭐 하게 달라 뭐 이렇게 보실 거 아니라 그냥 이게 덩어리로 그냥 글쎄 약간 요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대화 같은 거 하다가 약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Let me see. 한번은 어디 보자. 글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뭐 쪼개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질 표현은 아니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따로. Let me see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 표현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let이 들어간 아주 자주 쓰이는 어떤 형태들 먼저 지금 빠르게 살펴봤는데 다시 원래 의미로 돌아가서 이 let은 뭐뭐 하게 해주다, 허락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고 허락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허락하고 누군가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 let 자체가 벌써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인 거죠. 당연히 따라서 뒤에 let 하면 뒤에 누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뭐 하게 해달라. 즉 내가 하겠다는 의미로 let me 이렇게 온 거잖아요. 예, let 누구누구가 오는 거고요. 누가 오고 그 다음에 너무나 특이하게도 let도 동사인데 그 다음에 오는 동사도 그냥 동사 모양이 오는 거예요. 예, 보통은 우리가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 접착제를 써주잖아요. to를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ing를 쓴다든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let me introduce myself, let me know에서 본 것처럼 동사가 그대로 옵니다. 예, 앞서 이야기한 make처럼 이 let도 뒤에 동사가 그냥 원래 모양 그대로 오는 다른 동사들과 사뭇 다른 그런 예외적인 동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let이 쓰이는 어떤 문장 구조 좀 상기한 김에 재밌는 표현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생활 영어처럼 한 번씩 써보시라는 의미에서 Don't let the bed bugs b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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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bedbug은 우리말로 하면 빈대예요. 근데 좀 우리의 빈대하고 조금 좀 다른데, 서양의 빈대는 아주 지독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빈대 요즘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지역에 빈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빈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얘한테 물리면 뭐 이거 장난 아니고요. 이 빈대가 일단 발견되잖아요. 얘는 없애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사실 이제 빈대가 생기면 이사 가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미국 여행 가실 때라도 혹시라도 이제 이 배드벅이 있는 이제 방 나오시면은 이건 뭐 참고 말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되고 사실은 호텔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이게 방역이 안 될 정도로 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빈대 있는 숙소에서 묵으면 아예 그 숙소에서 사용한 어떤 옷이고 뭐고 이거 다 갖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하여간 골치 아픈 애예요. 근데 이름이 배드벅이에요. 그 침대 매트리스나 그 침구 속에서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숨어 있어서 이제 이름도 배드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때 이 배드벅한테 안 물리는 거 아주 중요해요. 배드벅이 있는 동네에서는요. 배드벅이 없는 게 정말 중요해서 잘 자라는 말로 배드벅이 물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정말 뭐 말 그대로 진짜 배드벅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유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되 그냥 잘 자라는 말을 아주 재밌게 하는 표현이에요. 배드벅이 너를 물게 하지 마라는 말로 Don't let the bedbugs bite. Don't let the bedbugs bite. 이러면서 bedbug bite 해서 B 이렇게 약간 이제 소리도 비슷한 소리가 오는 걸로 약간 이제 라임도 되고 해서 이제 재밌게 하는 말이에요. 잘 자, 뭐 이런 의미로 푹 자. 배드벅이 물리면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잘 자라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되게 재밌게 하고 영화에서도 종종 나오거든요. 알아두시고 여러분 굿나잇 대신에 이거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친구 있다면 굿나잇 대신 굿나잇 하면서 이 말 한번 쓰면 좋을 겁니다. Don't let the bedbugs bite. Don't let the bedbugs bite. Don't let the bedbugs bite. 재밌는 표현이죠? 자, 다음 또 표현 한번 또 볼까요? 이 let 다음에 동사가 아닌 또 다른 표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또 좀 한번 살펴볼게요. let 다음에 당연히 상호작용이니까 누가 오고요. in이나 out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me를 쓴다면 let me in 이러면은요. 이건 in 하게 해달라? 즉 들여보내달라는 얘기예요. Let me in. 굳이 뭐 let me get in 해서 뭐 굳이 다른 동사 쓰지 않고 그냥 in만으로도 얘기가 됩니다. let me in 하면 들여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제목에 공포영화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그 무서운 존재가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let me in 이러는 것 같은데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나가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대로 let me out. Let me out. Let me out 이러시면 돼요. 나가게 해줘 이런 말로 let me ou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 in, out 말고 down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down은 뭘까요?
down은 아래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추상적으로 가시면은요, 위, 아래 이런 어떤 움직임의 방향의 그런 의미에서의 down뿐이 아니라 추상적으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들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up은 좀 긍정적이고 down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운 내라고 할 때 기운 북돋는다는 의미로 cheer up 이러잖아요. up은 약간 긍정적이고요. down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let 누구누구 down 하면 누구누구를 굉장히 실망시키는 겁니다. 실망하다라는 느낌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지 올라가는 느낌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특히 정말 팝송 같은 데 많이 나와요.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나를 절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Don't let me down. 이런 표현 많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사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의 마지막 동사이자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01개의 do 타입 동사 마지막 동사는 바로 help입니다. 누구누구를 돕다 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죠? 당연히 누구누구를 도와야 될 테니까 뒤에 누군가가 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말로 help me 이러잖아요. help me.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있죠? 가게나 이런 가게 같은 곳에 가시면 도와드릴까요? 라는 의미로 Can I help you? 이란 말 들으시잖아요. Can I help you? 또 가게 같은 곳 가시면 점원들이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예, 누구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주어 하나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당연히 뒤에 누구를 돕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help 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help me, can I help you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제 뭘 돕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문장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관련된 어떤 그 상황이 명사인 경우에 with를 써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help 누구누구 with 무엇 하면 그 무엇에 관련해서 누구를 돕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help me with the dishe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he dishes가 나오면 이건 이제 접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릇에 대해서 돕는 건 뭘까요? 주로 우리가 설거지잖아요. 그래서 dish가 쓰이는 표현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wash the dishes가 나오잖아요. 설거지를 돕는 거예요. dish에 대해서 돕는다는 건 결국 설거지를 돕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Let me help you with these dishes. help 누구누구 with homework이면 뭘까요? 숙제를 도와주는 거, 숙제하는 걸 돕는 겁니다. Steve,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숙제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얘기니까요. 숙제하는 것 좀 도와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굳이 동사를 쓰지 않고 그 도움을 그 명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help with 만약에 뭐 가방 같은 거, the bags 이런 게 나오면은요, 가방은 보통 우리가 들어주는 거 생각하잖아요. 예, 들어준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Help me with the bags, all right? 또 만약에 help with 그다음에 뭐 doors 문짝이 나오면은요, 예, 문을 돕는다는 건 뭐겠어요? 예, 문을 열고 닫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할 상황이니까 문에 대해서 도와줘라는 얘기는 예, 닫아야 되는 상황이면 닫아주고 열어야 되면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Can you help me with the door? Can you help me with the doors? 문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은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닫아줘야 될 상황이면 닫아주는 거고 열어달라면 열어주는 상황인 거예요. 자, 제가 도와드릴까는 can I help you였습니다. 네, 뭔가에 대해서 뭐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with anything을 붙여서도 얘기합니다.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예, 무엇에라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도와줘야 되는 관련된 명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의미로 with anything을 붙여서도 얘기를 해요. 제가 무엇이든 좀 도와드릴 게 있나요? 라는 의미로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자, help 다음에 with 명사가 와서 그 명사에 관련한 그런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통 여러분이 with가 온 거를 좀 많이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또 뭐 하는 걸 돕는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니까 동사가 와야겠네요. 자, 오늘 우리 공부하는 동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좀 아까 예외적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예, 눈치채셨을 겁니다. make하고 let처럼 help도 뒤에 동사가 올 때 그냥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청소하는 거, 치우는 거 도와줄게 라고 할 때 일단 내가 너를 도와야죠. 상호작용 먼저 I'll help you. 그 다음에 깨끗하게 치우는 거 clean up을 쓴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오는 거예요. I'll help you clean up. I'll help you clean up, Mom. I'll help you clean up. 그대로 help 다음에 clean up이 그대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make a good lesson.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동사 make a good lesson, 뒤에 오는 동사가 있는 모양 그대로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 help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I'll help you clean up처럼 동사 원형이 그대로도 오지만 to를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다 왔다 갔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고 그냥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은 그냥 한 가지 그냥 입에 익힌 대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한번 그럼 to를 써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귀가 계속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의미로 We wanna help him to stay there. We want to help him to stay there. We wanna help him to stay there. We wanna help him to stay there. 이렇게 to를 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치우는 거 도와줄게 라는 의미로 I'll help you clean up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I'll help you to clean up 이라고 해도 돼요. 네, help 다음에 원형이 올 수도 있고 to도 올 수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철저하게 오지는 않아도 돼요. 뭐 하나만 반드시 맞고 뭐 하나만 틀리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잘 들었거나 읽었을 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할 때 여러분의 입에 맞는, 입에 편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실 수 있으면 돼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help가 쓴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예, 정말 직접적으로 돕다라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역시 생활용어에서 여러분 만나보셨을 거예요. 마음껏 드세요. 직접 드세요. 원하면 그냥 마음껏 스스로 먹으라는 의미로 help yourself. Help yourself? 들어보셨죠? 그냥 뭐 파티 같은 데서 그냥 음식 드세요라고 할 때 그냥 마음껏 드시라는 말로 help yourself 씁니다. 이때 help를 굳이 뭐 돕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한번 좀 살을 좀 더 해드릴게요. 뭐를 마음껏 먹을지를 얘기하고 싶으면은 뒤에 to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help yourself to a drink. Help yourself to a drink. help yourself to a drink. 그러면은 마음껏 드시긴 하는데 그게 이제 음료예요. 그래서 뭐 냉장고에 음료수 같은 게 있으면 음료 같은 거 네가 알아서 그냥 꺼내 먹어라 라는 식으로 help yourself to a drink. help yourself to a drink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마음껏 먹어라 라는 의미로 help yourself to anything. Help yourself to anyth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돕다라고 해석되지 않는 다른 의미의 help 한 가지를 또 얘기 드렸고요. 또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쓰이는 help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굳이 돕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덩어리로 알아두세요. help가 can't랑 같이 쓰입니다. can't help입니다. 이건 쪼개지도 마셔야 돼요. 그냥 같이 쓰여요. can't help가 쓰이면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생활용어에서 그냥 짧게 이렇게 얘기해요. I can't help it. I can't help. I can't help it.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가 어쩔 수 없는지 그냥 it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치킨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언니나 오빠가 들어와서 너 살 뺀다며 다이어트 한다며 안 먹는다며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말로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어쩔 수가 없었어 지나간 얘기라면 I couldn't help it. I couldn't help it.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로 이 can't help가 씁니다. 근데 이제 뭘 어쩔 수 없는지를 그냥 it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문장에다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써야 되겠죠.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로 오느냐? 자, 우리 그냥 지금 방금 그걸 어쩔 수가 없었단 말로 I can't help it 이랬잖아요. it 대명사잖아요. 명사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동사가 와야 되니까 동사가 명사같이 변하면 돼요. ing를 써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기존에 그냥 can't help ing로 아마 달달달 외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뭐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로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can't help ing를 외우신 분들이 오히려 간단하게 생활용어에서 이 I can't help it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일단 I can't help it. 얘부터 그냥 짧게 쓰시고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동사로 ing로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엿듣게 되더라 라는 말로 안 할래 안 할 수 없었다라는 말로 I couldn't help overhearing. I couldn't help overhearing. I couldn't help overhearing. 자, overhear가 이렇게 엿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귀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막 이러진 않았는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됐다. 어쩔 수 없이 듣게 됐다라는 말로 I couldn't help overhearing.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건 뭐 가까이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귀가 있는데 들리지.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로 I couldn't help overhearing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can't help ing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동사, 다른 동사들과는 문장 구조, 뒤에 추가로 동사가 올 때 어떤 그 형태가 좀 사뭇 다른 그런 약간 예외적인 동사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예문이 동사가 세 개나 되기 때문에 예문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예문들을 여러분이 입에 잘 붙여 놓으시면 두고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문장들 응용할 때 계속 그 입에 붙은 형태에서 응용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연습 많이 하시라고 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야겠죠? 자, 오늘 살펴본 예문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문장 연습 시간입니다. 제가 커피 좀 만들게요. I'll make some coffee. 내가 너한테 아침 만들어 줄게. I'll make you breakfast. 전화 좀 해도 될까요? Can I make a phone call? 제가 실수를 했어요. I made a mistake. 넌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 You need to make a decision. 넌 나를 행복하게 해. You make me happy. 그는 나를 웃게 만들어요. He makes me laugh. 걔가 나를 그것을 하게 만들었어요. He made me do it.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제게 알려주세요. Let me know. 글쎄, 어디 보자. Let me see. 잘 자. Don't let the bed bugs bite. 절 들여보내주세요. Let me in. 절 내보내주세요. Let me out. 날 실망시키지 말아줘. Don't let me down.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문 좀 열어줄래? 문 좀 닫아줄래? Can you help me with the doors? 네가 치우는 거 도와줄게.
help you clean up. I'll help you to clean up. 우린 그가 거기에 머무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We want to help him to stay there. 마실 거 마음껏 드세요. Help yourself to a drink. 어쩔 수가 없네요. I can't help it. 엿듣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어요. I couldn't help overhearing.